아이들? 그도 100% 찬성이란다. 하지만 잉마르에게는 먼저 완수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전심전력의 자세를 요구하는 평생의 사명이 있단다. 이 사명이 완수되기 전에 다른 부수적인 계획에 정신을 팔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다. 헤니에타는 남편의 어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삶이요 미래 그 자체지 부수적인 계획은 아니잖아?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은 부엌 소파에서 미군용 콘돔 상자나 끌어안고 자. 잉마르는 당황하며 설명했다. 아이들이 하찮다고 말하려는 뜻은 결코 없었다. 단지 사실 이건 헨리에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왕 폐하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이럴 뿐이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란 법은 없다. 헨리에타, 사랑하는 자기야. 우리 오늘 밤에도 같이 자면 안 될까? 미래를 위해 조금 훈련하는 의미에서 말이야. 물론 헨리에타의 가슴은 녹아내렸다. 전에도 수없이 그랬고 앞으로도 수없이 그럴 것이듯. 그 평생의 사명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웨덴 왕과 악수를 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강박적인 집착이 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이야기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이다. 1928년 6월 16일은 구스타프 5세 폐하의 70번째 생신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잉마르 크비스트는 부모와 함께 스톡홀름에 올라왔는데 먼저 왕궁 앞에 가서 스웨덴 국기를 좀 흔든 다음 곰 한 마리와 늑대 한 마리가 있다는 스칸센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조금 변경됐다. 왕실 부근에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었고 이를 본 잉마르의 가족은 왕실 행렬이 통과할 코스의 100여 미터 아래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국왕과 빅토리아 왕비가 무게마차에서 내릴 예정이란 소문도 떠돌았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잉마르의 부모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크비스트 가족 바로 앞에는 룬두스베리 기숙학교 학생 20여 명이 왕실의 후원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에서 국왕폐하께 꽃다발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가 잠시 정거하면 왕이 내려서 꽃다발을 받은 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기로 돼 있었다. 모든 것이 의전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꽃을 받은 국왕은 막 마차로 오르려던 순간에 잉마르를 발견했다. 그는 동작을 멈췄다. 참으로 잘생긴 소년이로군. 이렇게 말한 그는 두 걸음을 나아가서는 소년의 머리칼을 가볍게 헝클어 주었다. 자, 잠깐. 자, 이거. 그는 자신의 고의를 기념하며 막 발행된 우표 세트 한 벌을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그는 어린 잉마르에게 우표를 내밀면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덧붙였다. 네게 줄 테니 바꿔라. 버터가 조금 묻어있어 미안하다만. 그러고는 다시 한번 소년의 머리칼을 헝클어준 다음 짜증난 눈으로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여왕에게로 돌아갔다. 잉마르, 폐하께 제대로 감사를 드렸니? 국왕 폐하께서 자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선물을 주는 광경에 기절초풍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잉마르가 우표 세트를 손에 든 채로 터듬거렸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폐하께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드리기엔 너무나도 위험 있는 분이셨어. 당연한 얘기지만 우표 세트는 소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됐고 2년 후에는 쇠데르텔리의 우체국 회계과의 최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6년 후에도 거기에서 단 한 계단도 진급하지 못했다. 잉마르는 키 크고 위험 있는 풍채의 군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다. 그는 매일매일 그의 손을 거쳐가는 우표들 안에서
위험 있는 시선으로 그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신 국왕폐하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잉마르도 그에게 공손하고도 애정이 듬뿍 담긴 눈길을 보냈다. 왕립 우체국 사무실 안에서 회계과 업무에 꼭 필요하지는 않은 왕립 우체부 제복을 단정히 착용하고서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폐하께서 잉마르 너머의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이었다. 마치 자신의 백성을 보고 있지 않는 듯한. 따라서 백성이 사랑을 표해도 그걸 받을 수 없는 듯한 모습이었다. 잉마르는 폐하와 눈이 딱 마주치고 그리하여 자기가 14살밖에 안 됐을 때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자신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영원한 사랑이란 말은 잉마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군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에게 말하고 그와 악수를 나누는 일은 아주 중요해졌다. 점점 더 중요해졌다.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젊어지지 않으셨다. 조금 있으면 너무 늦어버릴 것이었다. 잉마르 크비스트로서는 폐하께서 어느 날 쇠데르텔리의 우체국 사무실을 불쑥 방문하시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을 여러 해 전부터 꿈꿔오긴 했지만 이제 그도 미망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잉마르를 찾아오시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이 잉마르가 폐하께로 가리라. 그런 다음에 헨리아타와 아이들을 낳으리라. 약속할게.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낭독의 구자형이었고요. 연출 이진숙, 제작 홍용준. 녹음은 선유도역 근처의 캐릭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손이 짓고 임호경이 옮겼으며 열린 책들에서 출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책으로, 더 좋은 낭독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